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농내청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훈련사분이 장애인 도우미견이 되는 자격이나 그 도우미견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의 판정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시각장애 스포츠 등급분류위원, 너무 길어. 저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원이시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등급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시각장애 길어. 스포츠 등급분류위원하고 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 등급 네. 내리는 거와 관계는 없고요. 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각장애 등급 분류 촉탁 의사입니다. 이제 업무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시각장애에 대한 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게 되고요. 네. 그거를 보고 몇 급에 해당하는지 이제 판정하는 일을 하는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전에는 이제 6단계, 맞아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죠. 6급까지.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형평성이 그 한 등급 차로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게 이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이제 나눴죠. 말씀해주신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장애 등급을 평가할 때 시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맨눈, 나안으로 보는 시력을 말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안과에서는 안경이라든가 컨택 렌즈라든가 이런 최대 교정 시력을 준용하고 있고 네. 특이한 거는 사실 청각은 보청기를 끼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운 건 개인적으로 안과 의사니까 저희가 렌즈를 끼기 어려운 상태, 그다음에 안경을 끼기 어려운 상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최대한 교정을 했을 때 이제 시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등급 땡땡땡 분류위원도 열심히 네. 해주시고, 네, 김학과 병원에서도 열심히 근무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도우미 견이 되는 자격부터 우리 훈련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장애인 도우미견 하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똑똑하고 엄청 뭔가 특별해 보이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똑똑하거나 어릴 때부터 특별해야만 이 장애인 도우미견을 할 수 있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강아지 때부터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도우미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태어나서 보통 저희 협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퍼피워킹에 나가 있는 동안 매달 이렇게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개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뭐를 되게 좋아하는지 이런 점들을 테스트를 해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 도우미견으로 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만큼 따라가기 또 힘드니까요. 네,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만큼 근데 퍼피워킹 과정, 네. 퍼피워킹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퍼피워킹이나 아니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얘네들의 사회성이 결정되어지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지금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사람을 무는 반려견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반려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사람도 청소년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좀 결정되는 것처럼 개들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퍼피워킹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사실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훈련 후에 시험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까요? 퍼피워킹을 마치고 협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 네. 그 최종적으로 이 개에 대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피워킹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해서 모든 개가 통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퍼피워킹 과정에서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네. 최종적인 저희가 테스트에서 거기 탈락을 하게 된다면 다른 도우미견으로 전향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으로 다시 재분양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퍼피워킹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되는 건 또 네. 아니고.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퍼피워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분들이나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선정된 후에 이제 우리 실제 장애인 분들과 네. 실제 장애인 분들과 호흡을 맞출 필요가 조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할 때는 훈련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통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하신 내용을 가지고 서류 면접을 제일 처음에 보게 되고 네. 그 이후에 대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면 면접을 할 때 정말 이 시각장애인 분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만약에 그 면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 시각장애인에 맞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맞춤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저희가 정장을 맞추는 것처럼 시각장애인 도우미견도 그분한테 맞게끔 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 훈련이 끝나게 되면 같이 시각장애인 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훈련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 교육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분양 교육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3주는 이제 보통 저희 협회에서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얘네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훈련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네네. 자꾸 어디서 소리가 나세요. 네네네. 떠나. 정처없이 떠놀고 있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합숙까지 같이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이제 그분이 현재 살고 있는 네. 현지에 가서 현지 분양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다 통과가 되고 나면 네. 최종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분양 과정이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정말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정말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소라만 봐도 되게 듬직하거든요. 듬직한데 이런 점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제는 친구처럼 지냈고 한번 가족처럼 지냈고 합숙을 통해서 훈련까지 같이 한 교육까지 같이 한 우리 장애인 도우미 견이지만 사실 힘든 점이 있다고 좀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로 그냥 나가고 난 후에 어떠한 점들이 좀 있는지 한번 조금 그런 점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예지 의원의 조이가 네, 활동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런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이제 안내견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활동하면서 탑승을 거부당하는, 버스 같은 곳에 탑승 거부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걔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유 없이요? 그렇죠. 예. 너무하네요.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 나는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다른 건데요, 이거는. 네, 틀린 게 아니라 정말 다르다고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점들이 있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좀 봤고 네. 아무래도 김예지 국회의원 때문에 더 이게 법적으로 한 번 더 이슈가 됐었던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그러한 제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을까요? 네. 장애인 도우미견이 이런 가운을 입은 이런 장애인 도우미견이 공공장소나 식당이나 이런 다양한 장소에 출입을 할 시에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법안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의하고 있는 법안 내용은 네네. 이제 이런 출입을 할 때 정당한 이유, 그 정당한 이유들을 이제 명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일을 또 하시긴 하네요. 네. 네네. 정말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은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제가 너그러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네. 그 퍼피 워킹 과정을 통해서 모든 강아지가 통과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런 일종의 테스트 같은 게 있어야지 훌륭한 아이들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분들이 따로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골라서 같이 훈련을 시켜준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선된 네. 경우를 통해 가지고 선발이 돼서 한다니까 더 믿음이 갑니다. 네. 그럼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